자, 그런데 이것도 있었어요. 그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에는, 그래서 요게 완성본인데,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에는 이게 원판 캠페인이요. 원판에는 세계 정복 캠페인밖에 없고요. 정복의 역사라고 확장팩이 있었습니다. 확장팩에는 4개의 확장팩이 있었었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만들었어요. 확장팩들. 예를 들면 처음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거는 알렉산드로스 확장팩이었고, 바로 요거지. 요게 알렉산드로스 확장팩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 확장팩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캠페인이고, 두 번째는 나폴레옹 캠페인이고, 세 번째는 신대륙 정복 캠페인이고요. 네 번째가 냉전 캠페인인데, 그 4개는 각각 완전히 새로 그리긴 좀 그렇고, 그냥 원래 거에다가 구도 같은 것도 바꾸지 말고, 안에 인물들,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죠. 등장동물들이겠구나. 등장동물들의 이제 배경이나 복장, 색감 이런 것들만 바꿔가지고 그 시대에 적당히 맞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착안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확장팩은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놈들이 다 이제 그리스 게이들 같이 생겼어야 됐겠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얘는 중간에 있는 요 고양이, 그 양파죠. 그 안두분의 양파라 그러는데 나는 양파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얘는 이제 그 그리스 게이처럼 입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친구는, 요 정체불명의 고양이는 그 다리우스 대왕처럼, 다리우스 3세처럼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두부가 이걸 더 그려놨더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게 완성본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띠만 눌러주면 요게 사실 썸네일이니까. 요건 상당히 재밌죠. 요거는 원래 거는 사실은 세계정복 캠페인이니까 사실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시대나 아니면 배경이나 그런 게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근데 알렉산드로스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 게이들과 페르시아의 게이들이 싸웠더라, 서로 엉덩이를 노리며 싸웠더라, 그런 배경이 설정되니까 이제 이렇게 안도부가 자기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죠. 중간에 있는 고양이는 누가 봐도 그리스 게이 같잖아, 그죠? 로마인 같나? 이제 보니까 씨발 로마인 같네. 아씨, 이거 엎어야 되나? 아무튼 누가 봐도 이제 그리스 게이 혹은 로마 게이 같잖아,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다리우스 3세 같단 말이야. 아니면 페르시아 게이 같단 말이지. 로마 같다고요? 씨발, 이제 보니까 그렇네요. 감수할 때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나더니 이제 보니까 씨발 로마 같네. 자, 아무튼 그래서 배경에 맞게 잘 그렸더라. 물론 여전히 왼쪽에 있는 요 양반, 그 다음에 요 구조물, 정체불명의 개선문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시계탑, 그 다음에 이건 파르테논 신전인가요? 이건 도대체 배경이 왜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건 안두부 취향이니까 안두부한테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캠페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서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건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썸네일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두부 그림이니까 안두부 블로그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안두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리는 만화도 있고, 금방하게 성격이 좀 모나서 그렇지, 아무튼 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좋은 놈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고요. 알렉산드로스 말고 이제 다른 확장팩도 있죠. 다음 있는 확장팩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그렸냐면은 나폴레옹은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요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나폴레옹 이렇게 이제 프랑스 이제 뭐라 그럴까, 프랑스 놈들은 뭐라 그러는 게 좋을까, 아무튼 프랑스 새끼들처럼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안도가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좀 더 이제 장교처럼 그렸더라고.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코러시아 아시죠? 나폴레옹 시대에도 중기병은 존재했어요. 기병대가 존재했고, 나폴레옹 시대에도 바게트는 좀 그런데, 근데 바게트는 뭔가 어감이 약해. 이 모욕적인 어감이 약하다고. 나폴레옹 시대에도 중기병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이게 전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 앞에 있는 거는 나폴레옹처럼, 앞에 있는 양파,
짭양파는 이제 나폴레옹처럼 옷을 입고 있고, 뒤에 있는 요 정체불명의 고양이는 퍼르시어처럼 이제 입고 있는 거는 상당히 난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프랑스 동맹의 본거지를 적도 없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걸 입히면, 요 띠를 두르면 이제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썸네일이 되는 거죠. 요게 내 생각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나폴레옹 캠페인을 내가 되게 재밌게 해서 그런 건지,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가 시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계몽 시대에 해당하는 게 나폴레옹 시대거든요. 나폴레옹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 전투가 나한테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나폴레옹이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프랑스 놈들이 영국 놈들보단 그래도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난 요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캠페인은 나폴레옹 이후에 뭐였죠? 신대륙 캠페인이구나. 신대륙 캠페인은 차관점을 어디에 뒀냐면은 콩기스타도르로 뒀어요. 콩기스타도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들로 뒀었었는데, 일단 그래서 차관하기는 중간에 있는 양파는, 짭양파는 콩기스타도르로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원주민으로 뽑는다, 그렇게 해서 했죠. 문구도 바뀌었지. 양파 대장의 무력 진압 대원정, 미개한 문명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이거 진짜 마법의 문구다. 아무거나 끼워 맞추면 다 돼 이게. 그래서 제대로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그 뒤에 기병 있죠, 요 말 타고 있는 요 친구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대륙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 없었으니까, 자생하고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굳이 남미에 있는 그 중미에 있는 그 누구예요, 아즈텍하고 이제 그 친구들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일이 많아지는 게 말 치우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걸어다니는 놈들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심장 꺼내고 있는 놈들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기엔 너무 품이 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미는 그렇다 치고 북미 쪽 인디언들 있죠, 수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이 북미에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그리면 좋지 않겠냐. 물론 그 북미 친구들은, 북미 수족이나 아니면 아파치 같은 그런 친구들은 콩기스타도레스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뭐 어쨌거나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에는 잘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은 요거고, 요걸 이제 띠를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상당히 괜찮죠. 중간에 있는 양파, 짭양파는 누가 봐도 사실 저거는 콩기스타도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놈도 누가 봐도 저건 인디언이다, 미국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하고 쫓아냈던 인디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썸네일이죠. 되게 좋은 썸네일입니다,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마지막으로 있는 마지막 캠페인이 이제 냉전 캠페인인데, 냉전 캠페인도 좀 많이 그걸 했습니다. 잠깐만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조선 냉전 캠페인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제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미국보다는 소련 놈들이 좀 더 뭔가 싼마이 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지금은 보면 UDT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색깔을 칠해주니까 스탈린이었더라. 그리고 요 뒤쪽에 말은 미사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원래 여기 있는 게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있는 놈이었잖아 얘가. 근데 말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로 바뀌었고요. 핵미사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였어요. 요 문구. 지금까지는 양파 대장의 뭐 세계 정복 그런 거였는데, 지금 양파 장군의 세계 정복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양파 서기장에 뭘로 할까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엔 결국에는 내가 집단 농장이란 말을 꼭 넣고 싶어가지고 양파 서기장의 개사료 천국 집단 농장 이렇게 문구를 막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걸로 좀 안두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염도 그려놓고,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자처럼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얘 옷은 안 바꿨구나. 얘 옷은 노동복이 아니네. 그죠? 노동복이 아니라서 좀 뭔가 위화감이 들긴 하는데 뭐 핵미사일 타고 날아가는 새끼가 무슨 정신 있겠습니까? 만족해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의 그 여러 확장 팩들도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의 원판 썸네일과 썸네일을 응용해서 같이 그렸었습니다. 같이 그렸고, 지금은 제가 아까 모든 썸네일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옛날 영상들에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앞으로 보실 때 이제 피식피식 웃어주시면, 그리고 이거는 안두부가 그렸구나, 안두부가 그렸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두부는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안두부가 항상 그 만화 그리는 친구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바랍니다. 뭐 예술하는 놈들은 그런가 봐요. 저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더라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영상을 좀 끊죠.